정신복귀! 절대 안 돼! 대가니까! 전직 출격! 들여 쓰임을 받아야지 중간에 또 폐기 처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 사람은 선지자 노릇인데 주님께로부터 그런 외면을 당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벌받는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분야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3대 23장입니다.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래서 또 용서를 받고 또 그래서 종의 처벌에서 또 해결을 하고 또 총대권까지 인정을 해서 이렇게 지나왔는데 이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난 10월 8일 날 이렇게 발표되게 됐습니다. 네, 전 총신대 재단이사들 전원입니다. 법정 법원의 조정기일인 바로 하루 전인 12월 12일입니다. 12월 12일에 판결나기 때문에 전날까지 월요일까지 소송을 취하하고 취하지 않을 경우에 해노예로 하여금 이것이 인사권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 행정권을 말하는 것은 당의당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의당직을 말합니다. 총회 기망, 대총회 행위의 제목으로 당사들을 당의장권을 정지한 후에 11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해노예가 총회 실행위원회 결의를 불응할 경우는 해노예는 제105회 총회 총대권을 저는 제안한다. 해노예 소속 교회들의 모든 일체 행정을 중지한다. 서류 일정 못한다고 말입니다. 사후 실행위원회 결의 시행 및 일체 대응은 총회장님과 임원님들에게 일체 맡겨서 처리하기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 있습니다. 제청 있습니다. 가시면 이하시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죠. 유태영 목사입니다. 저는 재단이사로 있었습니다. 오늘 고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7월 25일 이전에 취하를 했었습니다. 총회에서 이런 일이 있기 훨씬 전에 취하를 했습니다. 그 후에 9월 27일 날 확인한 결과 취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취하를 했습니다. 또 안 됐습니다. 또다시 취하를 했습니다. 4번 만에 취하가 됐습니다. 물론 이사들 중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당의당직을 정지한다. 그런데 행정명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이전에 계셨던 이사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사육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사과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할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관 개정하는 데 있어서 1시간 반을 싸웠습니다. 총장 선출할 때도 그랬습니다. 재단 이사장 선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총회의 화합을 위하고 또 우리 이사들을 설득해서 함께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이사 전원 연직 출교하라고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 얘기 들어보시라고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권의 형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재단 이사들이 이미 작년에 가처분을 위해서 기각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에 본안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함께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들도 정당하게 재판을 받아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자기의 무죄함을 증명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총회장님과 같이 의논을 나눴었습니다. 이사들이 조정 후에 죽으면 좋고, 그대로 말씀드리죠. 죽으면 좋다. 설령 살아난다 할지라도 사표를 써서 총회장님 손에 드리겠다. 하루 만에 총회장님 말씀하셔서 취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취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예로 법문 보내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사들이나 그 노예들도 맷집이 생겼습니다. 지금 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사들이 그렇게 다 기도하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하고 5시 반짝하고 올라왔어요. 문종의 총중의 문총이 제일 무섭더라고. 2년 동안 실행위원회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일부러.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재단 이사들이 한 일들이 학교를 기만하고 총회를 기만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숙여서 사과할 때 잘못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무조건 머리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이 지면 좋고, 총회장이 계시니까 그대로 말씀드리고, 이겨도 다 사표 내서 사임하겠다. 그러나 정관 개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사들 전부 다 총회장님에게 사표에서 드리겠다고. 그 전에 이미 사표 써서 다 드리기로 했어요. 일리가 있어. 잠깐만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실행위원회에서 노예로 그렇게 한다고요? 무슨 행정명령이라고요? 방맹이냐.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노회장, 당회장권을 정지 명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들이 그렇게까지 악하거나 적폐입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 김총장 찾아가지고 이사시켜달라고 이거 하고요, 강의시켜달라고 이걸 하고요, 겉에 나와서는 큰 소리 치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재단 이사들도 목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가 생기는 문제. 좀 따라서. 그만큼 말해. 3년 전에 말이고 방맹이 시간씩 얘기 안 됐어. 전이사 공공노예 홍성훈 목사입니다. 먼저 이런 일로 해서 굉장한 염려와 또 무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이렇게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 총회장님한테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사석에서 표현을 하니까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막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정책 실행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모든 그 전원들이 다 떠듭니다. 그러면 이게 총회적으로 볼 때 너무 분위기가 격앙되고 또 이 정계감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재단이사 방금 주 목사님 나와서 누구도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 사표 내겠다. 그리고 총회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드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그게 핵심인 걸로 압니다. 그럼 저는 거기에서 이제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뭐 이미 정대현 총회장님 계실 때 사임을 했고, 인감 증명까지 내라고 해서 인감 증명까지 다 내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시는 총회장님한테도 사적으로 전화해서 방금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얘기를 했고, 총회장님은 그 조정일 오기 전에 사임 취하를 하는 게 좋겠다. 취하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얘기하시라고 이렇게 대화를 했죠.
자, 그러면 그 조정일이 11월 12일인데 조정을 해서 그것이 설령 전의사들이 소위 말하는 살아나오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여기에서 정말 자신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대로 취하하고 서로 어떤 것이라도 총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총신을 힘들게 하거나 지금까지는 해도 충분한데 무슨 또 저력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조정일이 끝난 다음에 그걸 보고 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말씀하신 우리 오영기 목사님 나와서 하신 대로 그렇게 그 다음에다가 그걸 걸어서 내면 변하지 않겠나 싶고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 말을 왜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문제는 기관되어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누가 그걸 신용해 주겠느냐, 누가 그걸 신뢰하겠느냐, 이 정계 분위기에.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좀 금방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마음들이 많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그 결정을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행위원회에서 우리가 인사권은 목사님 실행위원회에서 인사권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것을 나름대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박병진 목사님을 통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노예를 통해서 노예에다가 지시를 해서 노예가 재판국을 구성하는 것은 실행위원회에서 그거는 노예에다가 지시하는 행정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게 인사권이 아니고 그 대신 재판은 노예가 구성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사권이 아니고 행정권으로 다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그 법적인 검토를 다 해가지고 실행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행에서 그걸 다룰 수 있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어떤 재판을 구성하고 여기서 어떤 그 사람을 제재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노예에다가 지시를 해서 노예가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실행위원회에서 그 인사권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행정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일단은 동의 제청했어요. 동의 제청까지 하고 안교에서 지금 발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를 듣고 결정된 거니까. 예, 강재신 목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총신을 살리는 거죠. 지금 근데 현재 법적으로 총신 주인이 누굽니까? 교육부예요. 임시이사죠. 우리 총회나 총신의 주인이 이미 교육부와 임시이사들에게로 넘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총회장님 지혜롭게 잘 하셨지만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교육부의 말을 100%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교섭하시고 잘 설득을 하셔갖고 물론 이제 총회장님, 부총회장님이 지혜롭게 하시겠지만 교육부는 믿지 마라. 언제나 믿지 마라. 그 대신에 지혜롭게 해라. 그리고 이제 제가 반대 의견을 하는 것은 우리 고영기 목사님이랑 같은 노예입니다만은 행정권에 대한 부분들은 좀 법적인 논란들이 있으니까 우리 강력하게 성명서를 채택하고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때 다시 실행위원회에 모여서 징계 부분은 그때 진행하자.
오늘은 강력하게 성명상을 채택하는 것으로 개의합니다. 아까 이미 안건에 대해서 동의 신청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계기가 그거 아닙니다. 이미 동의 신청했고 안건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계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면 예. 네,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노회는 우리 송경 목사님 출신 이사로 시순을 다녔기 때문에 총신이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신 사태가 있을 때마다 항상 등장했던 본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총회에서 결의를 해도 다음 총회장 때 풀어줬을 때 벌써 정관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르신 분들은 몰라도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도 역시 동일한 경험을 우리가 또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이사들은 다 선하신 분들이고 총회에 다 따르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안건을 내놓으려면 누가 무엇을 왜 했는지를 내놔야 됩니다. 지금 소송 대상자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참가자이 누구를 가지고 있는 보니까 17명이더라고요. 17명 중에 몇 분들은 다 철회합니다. 안 한다고 하죠. 마음들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은퇴하신 분들이 있어요. 세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노회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소송 이 자체도 모른다 우리는. 회의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런다고 할 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왜 했는지도 내줘야 됩니다. 그들이 소송을 한 이유가 단순히 이사 복직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신상의 불이익이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해소해달라 하는 차원의 소송이었는지 소송의 이유가 여기 우리 회의 안건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이렇게 나쁘냐 좋냐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분명해진다면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도 우리한테 밝혀져야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금 그냥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지금 하는 겁니다. 당장 사건은 12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미래지향적인 결의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될 거냐? 물론 우리가 승소해버린다면 총리가 승소해버린다면 문제는 해소되죠. 그러나 만일 해소가 안 된다면 어떨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조정기를 잡아놨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안에 어떤 준비 세밀이 서로 오고가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 속에서 조정을 요구하는 어떤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그 무엇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됐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걸 몰라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이 조정기일이 곧다고 하는데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부가 상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권한까지를 어차피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주려면 우리 총회 실행위원회가 개별을 할 때 약간 과하게 개별을 해서 권한을 줘버려야 되지 지금 이 정도 미래지향적 결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그렇게 조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만 이 실행의 계기를 가지고 교육부도 넣고 재판부도 넣고 해서 효력을 발휘해서 12일자 조정이 안 되면 판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실행위원회 모임 아닙니까 지금? 근데 지금 이 결의 가지고는 미래 30일까지 노회에서 보고하라는 것은 다 살려놓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사들이 졌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겼을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판결 나는 거죠. 총리는 상소하겠죠. 대응하겠죠. 그리고 노회에 적용받지 않는 그 이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실행위원회에서 지금 고영희 목사님 발언이 좋은데 거기에 좀 보태가지고 실행위원회에서 임원회 정권을 부여해서 이 부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그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 부여해서 이 결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영희 목사님 제 제안을 동의해 주신다면 네 그렇게 해서 체류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사입니다. 이미 동의 실장까지 받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추가할 수는 없고요. 추가할 수는 없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전 재단이사들을 갖다가 무슨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가능하면 소를 취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압박입니다. 그리고 이미 취한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유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 치아를 안 한 분들을 치아를 좀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전 재단 이사들을 벌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벌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지고는 들고 그만 잠시 좁혀야 잡는 대전의 신동철 목사입니다. 고익현 목사님 좋은 말씀하시고 또 좋은 안건을 얘기하셨는데 재단이사 전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셔서 이 재단이사 전원이라고 말씀하셔서 취하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는 하는 걸로 동의가 되고 제청을 했습니다. 가구만 물으시면 되고요. 임원회에 전적으로 모여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대야 이렇게 둥글둥글 넘어가기 시작하면 지금 아이들 올라와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리폼 뉴스나 다른 뉴스를 통해서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실행위원회에서 좀 강력하게 이 부분에서 진행해 나가고 그 다음에 전 재단 이사 목사님들은 이 상황을 아시고 고소를 취하는 것이 그게 덕입니다. 그게 윤리입니다. 그렇게 해야 총신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보놓고 결정해서 진행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명예 경기중부의 최강희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이 학교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것 간과하고 국소적인 것만 갖고 매달리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대학에 재단이사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총신대처럼 관선이사, 옛날에 관선이사였습니다. 관선이사가 나와서 학교를 빼앗길 위기에서 한보 이사진들이 포기를 하고 교육부 차관을 총장으로 모셔서 살려서 학교를 아주 크게 만든 중부대학교, 저 지금도 재단 이사입니다. 그리고 서남대학교가 현 정부에서 가장 먼저 폐교시킨 대학입니다. 그거 왜 폐교시켰냐? 이사들의 내분 때문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총회가 총회장님이나 임원들이 재단이사들 전이든 어쩌든 다 학교 사랑하는 마음 똑같고 목요입니다. 살려야 되고 1조 원 되는 재산을 총회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정관에는 지금 딱 갖는 사람이 주인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총회 지경의 학교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급한 겁니다. 싸우지 말고 그걸 만드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11월 12일 재판 만약에 재단이사 다 취소를 해서 교육부가 이겼다고 그럽시다. 교육부에서 우리에게 이사 몇 명이나 줄 것 같습니까? 긴급 초결권 가진 분 외에 몇 자리 주실 것 같습니까? 많이소의 2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빼앗긴 학교가 서남대학입니다. 알고들 계십시오. 서남대학교 고가에 팔렸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의과대학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여기에서 재단이사 처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총시를 총회가 가지고 오는 날까지 정관이 총회 지경의 학교가 되기까지 좀 하나된 모습으로 그리고 학생들 대우 좀 그만하고 살림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아까 개의를 낸 강재식 목사님의 저는 제청을 하고 추가 발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요. 목사님 말씀하는 것을 목사님도 학교에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독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임시이사가 파송되어서 또 교육부에서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학교가 뺏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학교가 이런 분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재단이사들을 갖다가 정신을 세기로 회동을 하고 그래서 이사가 없기 때문에 임시이사가 파송되어서 수습이 될 때까지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학교가 안정이 되면 정이사를 구성합니다. 정이사를 구성할 때 원래는 사분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분위에서 하는데 전 이사들이 50%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 우리 가게 그 전 이사들이 총회 그 이사회를 소집하는 날로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전 이사들이 8명이 바로 이 15인의 이사를 50%의 지분을 가지고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해서 복수로 추천하면 4분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추천하는데 전부 다 우리 교단의 목사장들을 추천하게 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가 깎이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사들이 또 학교 관계자들하고 총회하고 해가지고 또 50%를 추천을 해서 4분위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15명이 결정이 되면 그 15명이 우리 총회에서 원하는 총회 재단 앞으로 지금 정관을 바꾼 걸 갖다가 저 정관 지난번에 개정한 것도 지금 법적으로 가면 나중에 소송하게 되면은 그게 다 무효가 됩니다. 제가 검토한 무효가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잣대를 지금 카드를 쓰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더라도 15명이 구성이 되면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정관을 갖다가 총회 직영신학교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무슨 완전이사가 나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학교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목사님이 좀 잘 모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자꾸 나와. 네. 부산의 박병호 목사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몇 조사하고 나름대로 또 살펴봤는데요. 우리 일에 여러 관련된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의원이 있었냐면 15인 조사처리위원회가 이 문제 인지했냐, 몰랐냐, 알아서도 문제 몰라서 문제다. 그래서 심지어 이 문제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합당치 않지만 또 하나 지금 그 재단이사분들의 그 생각은 우리가 용서를 받은 다음에 소송 그게 아니고 작년에 이미 시작된 소송인데 이것을 이제 지금 자기들의 용서받은 이유에 걸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작년에 했기 때문에 억울하다. 그리고 본인들은 복귀 의사가 없다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제가 판결도 가지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그 4명의 이사가 자격이 없다는 소송이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판결과 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박명 목사님 말씀대로 주인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매듭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인데 일단은 법적인 대처를 누군가 주인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원에 맡기고 우리 고 목사님 결의대로 맡기고 이 자리는 총회 구성원 전체가 우리를 보고 있고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총회 구성원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결의와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게 아니라 법적인 임원의 일탈을 하고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순종하지 않는 이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하겠다 하는 것을 고 목사님 의견대로 결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거든요. 총회 지도한 지도층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 이후에 법적인 임원에 대처할 것입니다. 만약 재단이사들께서 자기 자신들이 의도가 없다면 공식적인 어떤 의지 표명을 해야 돼요. 말만 하면 안 되고 각서도 안 됩니다. 써놓고 총회장이 강요에 섰다. 그 다음에 나는 모른다 하면 그것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장 좋은 의사표시는 소송 취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진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가부에서 물었습니다. 안 물었어요. 다 하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통과되었습니다. 네. 아니요, 안 그래요. 아니요, 있습니까? 네. 네, 통과됐습니다. 네, 또 다른 남부산 동문회 조영 목사님, 우리 이영원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법적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법적인 사항을
이분에 맡기기로 정권 줘야 정권. 정권을 줘서 이분에 맡기기로 동의합니다. 지어주겠습니까? 가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면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이 안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른 안건은 또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쁘시고 분주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충실을 사랑하고 통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실행력을 참여하셔서 진지하게 협조해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회를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에 보겠습니다. 지어주겠습니다. 같이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의 실행력을 저희가 1차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1차 총회 실행위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꼴로 드러낸 총신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70년 처음으로 지금까지